안녕하세요. 이치맨의 안철준입니다. 다양한 테크 기술 그리고 트렌드에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를 인사이트 있는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비개발자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업무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뭔가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런 효과적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방법론이 지금 현장과 또 기업에 많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확산의 근거는 바로 강력한 노코드, 로코드 기반의 개발 플랫폼이 확대되어 가면서 이런 것들이 또한 생성형 AI와 또 접목되면서 더욱더 개발자 없이도 혹은 개발자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것을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방법론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좋은 사례들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신의 노코드, 로코드 기반의 개발 플랫폼이 어떤 형태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 조직과 또 우리 기업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치맨 웨비나 라이브에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 딱 맞는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서비스나우의 김대용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나우에서 비개발자들의 개발 장벽을 낮춰주고 또 개발자들은 보다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는 로우코드 개발 플랫폼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용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네. 매니저님은 개발자 출신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저도 개발자를 쭉 해오다가 네. 개발 플랫폼으로 넘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코드 기반이 실제로 현업의 담당자, 네. 개발자뿐만 아니라 또 어떤 각각의 도메인에 계신 분들도 뭔가 본인의 업무라든지 프로세스를 쉽게 뭔가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필드에서 담당자분들하고 만나보시면 예. 이런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관심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나요? 예, 저희가 한 이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저희 한 3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이제 시스템들의 복잡도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예전처럼 하나의 솔루션을 사셔가지고 거기에서 하나의 시스템에 하나의 솔루션을 하는 환경이 아니라 다양한 솔루션과 다양한 시스템들의 어떻게 보면 연동이라든지 연계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복잡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 개발 방법론대로 개발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되고 또 더 많이 복잡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거의 업무의 요건을 따라가실 수 없다 보니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 플랫폼이라든지 플랫폼 기반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알겠습니다.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진짜 쉽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질문이 당연히 있을 것 같고 또 개발에 대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노코드, 로코드 기반으로 진짜 이 고도 할 수 있어? 이거 진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질문들 좀 많이 받으신가요? 어떻습니까? 예, 항상 맞죠. 항상 맞습니다. 저희가 맨날 개발자들 분들도 만나보고, 이제 비전문가 분들도 만나보는데, 매번 이제 전문가 분들은 정말 우리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할 수 있어라는 질문들을 그렇죠. 가장 많이 받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서비스하고 솔루션들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제 기존에 이제 업무 IT 서비스 관리라든지 아니면 자산 관리 등등 대표적인 솔루션들도 다 저희 개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솔루션들입니다.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신 업무들, 추가적인 업무들에 대해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개발 플랫폼이라는 별도 솔루션으로 이제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 솔루션이 처음 나온 거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저희 여기서 만들어졌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나우가 지금 이미 상용화되어 있고 또 서비스하고 있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이 이 개발 프레임워크로 개발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제 다른 개발자나 혹은 다른 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이 개발 프레임워크를 오픈해서 이걸 하나의 또 서비스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고도화는 당연히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저희도 했는걸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실제로 어떤 개발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노코드, 로코드 기반의 어떤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이치맨 웨비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만들어갑니다. 오른쪽 댓글창에 여러분들 의견과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면 또 실시간으로 지금 답변해 주시는 분들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또 웨비나 중간에 온라인 설문조사도 오픈됩니다. 꼭 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벌써 질문들 많이 주시는데요. 관련된 질문들도 엑기스 있는 질문들도 많이 올려봐 주시면 저희가 Q&A 시간에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라이브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나우 노코드 로코드 개발 플랫폼 기업의 디지털 혁신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김대웅 매니저님 통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준비되셨죠? 네, 준비됐습니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앱엔진, 저희의 개발 플랫폼 명칭입니다. 저희 앱엔진 개발 플랫폼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솔루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비스나우의 개발 노코드 개발 플랫폼 이름이 앱엔진. 예, 맞습니다. 예. 네. 앱을 뭔가 빨리 만들겠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예. 먼저 저희의 솔루션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의 조금 창업자의 비전을 조금 더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플랫폼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거다 보니까요. 네. 저희의 창업자인 프레드 러디가 2004년에 이제 서비스나우라는 기업을 시작했을 때 비전은 엔터프라이즈 기업에서 현업 담당자들이 부서 간 협업이 필요한 업무를 쉽고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비전이었어요. 아, 네. 어떻게 바꿔 말하면 실은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네. 플랫폼. 어떻게 보면 로우코드 플랫폼을 가장 처음으로 만드신 분이 비전을 잡고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서비스나우의 나우 플랫폼은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위한 이제 플랫폼 역할로서 빠르게 개발하실 수 있는 플랫폼에 가지고 있는 근간과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상용 솔루션들. 뭐 대표적으로 저희 이제 IT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는 IT 기술 서비스들, 그다음에 뭐 직원 관리라든지 고객 관리 아니면은 수많은 관련 부서들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상용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제 플랫폼 위에서 출시를 했고요. 거기에 또 다른 하나 이제 개발,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을 가지고선 저희보다도 먼저 고객들이 ITSM을 도입해 놓고선 이거를 직원 관리라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미 개발 프레임워크를. 그래서 저희가 이것들을 직접적으로 이 프레임워크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 고객의 니즈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크리에이터 워크플로우라는 별도 이제 사업부를 만들면서 직접 이제 개발 프레임워크를 활용해서 개발하실 수 있는 솔루션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앱엔진이라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 이게 뭐 억지로 만들어진 그 개발 프레임워크가 아니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비스나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런 상용 서비스 혹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고객이 쓰고 있는데 고객 쪽에서 야, 우리 이런 거 필요해. 이런 거 만들어 볼래? 해서 같이 뭔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진짜 모든 기업들한테 다 효과적일 것 같다 해서 하나의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개발 프레임워크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서비스나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영역에서 다양한 이제 IT라든지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상용 솔루션들 외에도 결국에는 지역별이라든지 아니면 산업군별로 결국에는 다 요구 사항들이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요구 사항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많으신데 이것들을 결국에는 저희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셔가지고 개발을 많이 사용하고서 상용 엔터프라이즈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저희의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나우에 수많은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하죠. 물론 저희가 대표적으로 거기에 이제 제너럴한 대표적인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 모든 산업군을 대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런 IT 서비스를 관리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제조 쪽에 갔을 때는 제조만의 프로세스가 특별한 어떤 프로세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 기업만의 어떤 독특한 또 운영 노하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그 프로세스를 서비스나우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고 그 업무를 대체할 수가 없고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업무들은 결국에는 새로운 프로세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개발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을 직접 해야 되니까 뭔가 쉽게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개발 프레임워크가 되어야지만 직접 뭔가 해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찬스라든지 이런 예. 기회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 어려우면 처음부터 맞습니다. 하지 못할 것 같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처럼 각각의 어떤 디비전들이 있는데 각각의 디비전들의 OOTB 서비스라고 하는 게 실제로 서비스나우가 제공해주는 서비스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에 이제 하단 쪽에 개별적으로 로코드 개발 플랫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애드온해서 예. 만들어 갈 수 있다라는 예. 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그래서 조금 더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저희 개발 솔루션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앱엔진이라고 하는 로우코드 기반의 이제 모든 개발자들, 현업 비개발자서부터 개발에 역량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서부터 전문 개발자분들까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거가 저희의 개발 프레임워크입니다. 저기 매니저님 목소리를 조금 더 키워달라고 하는 피드백이 있으시네요. 네,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소리 조금만 더 키워.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 어플리케이션들의 구성 요소인 네. 데이터서부터 첫 번째 프론트엔드, 그리고 백엔드의 로직, 이 세 가지 부분들을 구성하실 수 있는 각각의 로우코드 환경들을 제공해 드리고, 또한 운영단에 갔을 때 보완하고 관리하실 수 있는 구성까지 같이 제공해 드리는 거가 저희 어플리케이션들 빠르게 조금 더 쉽게 만드실 수 있는 환경으로서 비개발자분들은 전문 지식이 없어도 또 정해져 있는 템플릿이라든지 네. 아니면 로우코드 교육을 통해 가지고 네. 개발 자원에 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전문 개발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비개발자분, 그러니까 현업 담당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네. 일반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 요건을 전달받고 그 자기가 이해한 게 맞는지 컨펌 받고 이 과정들을 매번 이터레이션을 많이 도시잖아요. 기존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를 예. 생각한다고 하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게끔 하는 전반적인 거버넌스를 같이 제공함으로써 네. 개발 생산성을 빠르게 향상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저희의 앱엔진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한 저희가 이제 이런 거버넌스나 이제 운영단까지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로우코드 서비스들 시장에 나온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네. 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세일스포스 네. 다른 고객사 다른 상용용 제품들도 다 이제 로우코드형에서는 유명하신 분들 많은데요. 네. 실제 이것들을 업무에 적용하고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사용을 하려고 했을 때 네. 저희 서비스 나우만이 유일하게 각각 세 가지 영역에서 필요한 업무에서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데 관점에서 세 가지 영역에서 리더 포지션에 있는 거는 지금 서비스 나우가 유일합니다. 예. 그러니까 세 가지 영역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로우코드로 개발하시는 할 수 있는 영역, 그런 개발 환경. 네, 그리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시는 프로세스 부분, 네.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관리하실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레벨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요 세 가지 영역에서 네. 모두 핵심이 있고 그래서 디지털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발의 어떤 플로어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화해 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네. ESM 영역도 이 로코드 개발 환경에서 중요한가요? 예, 맞아 중요하죠. 결국에는 로우코드로서 네. 물론 로우코드 솔루션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시면은 네. 빠르게 이제 뭐 테스테이블 프로토타입이라든지 이런 거 피보팅하는 역할에서만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운영까지 가셔야지 실은 개발해 놓으신 것들을 바로 활용하실 수 있어야지 그렇죠. 완성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걸 하려고 하는 거긴 하죠. 예. 그래서 그 영역까지가 어떻게 보면 그 영역의 핵심은 ESM,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서비스를 관리해 주시는 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의 로우코드 플랫폼은 엔터프라이즈 대상으로 하는 엔터프라이즈의 핵심 유즈 케이스에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개발만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운영하고 예. 실제 기업의 서비스에 이제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 부분까지를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게 이 예. 서비스나우의 이 앱엔진이라고 얘기하는 앱엔진 맞습니까? 에벤이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앱엔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군요. 예. 그래서 그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활용하실 때 보시면은 저희 이제 오토메이션 엔진이라고 하는 개발된 것들을 실제 운영 환경에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가 네. 저희 어떻게 보면은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의 시스템이 이제 아니고 다양한 시스템들과 유기적인 연동을 통해 가지고 업무가 수행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나서 운영으로 넘어왔을 때에는 결국엔 뒷단에 있는 이런 시스템들하고
혹은 이미 만드신 시스템들하고 많이 연동이 필요한데 그걸 연동을 해가지고 바로 운영에 적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저희 이제 오토메이션 엔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토메이션 엔진에서는 플랫폼 내에서 예를 들어서 그 연동 준비되어 있는 시스템들과 연동이라든지 아니면 보안적인 요건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낙후화돼서 연동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하는 뭐 RPA라든지 아니면은 비정형화된 데이터들을 정형화해주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런 것까지 다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동 업무는 이미 그렇죠. 영역들을 많이 해오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개발만 하는 것과는 또 다른 그 다음에 실제로 후속되어 있는 프로세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군요. 이제 그런 것들까지 실제로 이 개발 워크플로우에 다 녹아져 있어야지 된다. 이게 이제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단순한 업무 어플리케이션에 빠르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운영 환경에서 하는 외부 시스템 연동과 그리고 거기에 지속적인 성능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최적화해 나가실 수 있는 환경이 저희의 프레임워크의 완성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최적화 과정이 필요하겠군요. 그 과정들도 저희 플랫폼에 AI 기반을 통해 가지고 분석하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운영 환경에서 관리 환경에서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최적화해 나가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또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앱 개발 프레임워크인데요. 저희가 이제 또 이번에도 출시하고서 많이 집중하고 있는 영역들이 이제 생성형 AI 기반의 로우코드 개발을 조금 더 자동화하실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요즘은 생성형 AI 얘기 안 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 나우 어시스트라고 하는 이 생성형 AI, 서비스 나우의 생성형 AI는 이제 사실은 이제 출시하거나 적용한 지 꽤 오래 되셨죠, 그죠? 저희가 1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 영역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아까 보셨던 저희의 개발 기능들의 개발 요소들에 대해 가지고 자연어 기반으로 만드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코드를 생성하는 부분. 아니면 프로세스를 생성하시는 분, 아니면 전체적인 앱을 만드시는 부분들까지도 이제 자연어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제 만드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려요. 어떻게 보면은 비개발자분들이 실은 로우코드 환경 개발 프레임워크를 배우셔야 된다라고 하면은 내가 그냥 업무 전달하는 게 나는 더 친숙하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 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걸 다 배워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전달하듯이 어떻게 보면 저희 플랫폼한테 자연어로 이제 말씀하시면은 그 똑같은 역할을 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를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비개발자들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배우시는 거가 아니라 기존에 하시던 대로 자기의 업무 정의를 플랫폼한테 얘기해주면 플랫폼이 도움드릴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노코드, 로코드 기반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어떤 코드 기반이 아니라 훨씬 더 뭔가 쉽게 플로우를 가지고 개발을 하는 그런 어떤 워크플로우라고 했을 때 여기에 생성형 AI가 들어가면서 훨씬 더 자연스럽고 쉽게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군요. 뭐 나중에 데모를 보면서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듣는 게 좀 더 직관적일 것 같다. 데모도 조금 잠깐 데모 준비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비개발자분들이 빠르게 하실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개발자분들도 실은 저희가 개발자분들은 많이 하실 텐데 구글로 검색하신 다음에 많이 이제 자기가 이슈가 있었을 때 많이 검색을 많이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거 과정들도 실은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실제로 뭐 예를 들면 코드 기반했을 때 뭔가 디버그를 찾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생성형 AI가 많이 서포트하긴 하지만 지금 뭐 예를 들면 개발 환경이라든지 워크플로우라든지 또 아까 엔터프라이즈 서비스와 연동하는 부분 등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어떤 서비스를 만들 때 그런 어떤 연동이라든지 혹은 거버넌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뭔가 내가 좀 부족하거나 빼먹거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성형 AI가 그런 것들도 좀 잡아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초반에 고려하지 못한 부분들이 나중에 수정하시려면 많은 작업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조금 더 초반에 잡아주실 수 있게끔 잡아드릴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은 내 업무는 똑같잖아요. 근데 업무를 고려하지 못한 상황들을 해가지고 다시 재개발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업무를 플랫폼을 이해하면은 그거에 대한 정의들도 같이 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알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이 많은데 좀 빨리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거기에서 연관되어 있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로우코드 플랫폼으로서 그러면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실제 많이 사용을 안 되는 부분들도 있으시고 로우코드가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진 거가 꽤 됐는데 도입하는 고객들에 대해 가지고 많이 못 들었다고 했는데 네네. 뭐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솔루션도 이미 저희 말고도 많이 있고요. 네. 근데 로우코드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실제 도입했을 때 이제 플랫폼들, 그러니까 시스템들이 너무나 많거나, 예를 들어서 거버넌스가 부재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로우코드로 개발된 환경들의 시스템들, 페이지들은 뭐 이렇게 수천 개가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네. 아니면은 이것들이 허용되지 않은 데이터에 백도어로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위험들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로우코드를 초기에 도입하셔가지고 IT 부서라든지 전문 부서에서는 이거 못 사용하겠다. 이거 안 되겠다 하면서 확 축소를 해버립니다. 네. 당연히 이제 중요한 데이터에는 접근을 아예 막아버리고 그러면은 로우코드 플랫폼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게 축소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결국엔 도입하고선 큰 성공을 못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기존의 노코드, 로코드 기반의 개발 플랫폼이 그러니까 성공하기 어려운 네, 혹은 맞습니다. 뭔가 확대되기 어려운 그런 이유 중에 하나군요. 네. 근데 저희 서비스 나우에서는 아까도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솔루션들을 이 프레임워크로 계속적으로 개발해온 어떻게 보면 개발 프레임워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가 거버넌스를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같이 플랫폼에 녹여가지고 솔루션에 녹여서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건데요. 보시면은 저희의 그 아이디어 개발 요청서부터 배포까지 하는 전체적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프레임워크군요. 로우코드만의 개발 프레임워크를 데브옵스를 구축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과 저희의 프레임워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그래서 뭐 개발자들이 이제 교육하시는 부분들 이후에 개발 전체 이제 프레임워크를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기술 가능성하고 비즈니스 관점 평가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죠? 예를 들어서 특정 어플리케이션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했을 때 특정 부서에서 개발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타 부서에서 이미 비슷한 시스템들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실은 아까 전에 라이선스를 더 추가적으로 하시면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조금만 더 확장해 나가시면 그래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업무들이 있으시고 공통적인 시스템이 있는데 각각 부서에서 사일로된 개발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실 수 있고 혹은 뭐 어느 정도 사용량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것들도 관점을 보실 수가 있고요. 기술 가능성에 대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어느 데이터까지 접근을 해야 될 수 있고 어떤 사용자군에다가 어떤 유저 롤에다가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같이 요건에서 같이 받아서 하실 수 있게끔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아이디어 제출 브레이킹 단계는 기존의 개발 플로우에서도 사실 같이 또 똑같은 어떤 플로우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존의 개발에서는 이 프레임워크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로우코드는 로우코드 개발 프레임워크, 로우코드 솔루션을 생각해 보시면 그 프레임워크에 맞추려고 하면은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구나. 그거를 저희의 로우코드만에 특화되어 있는 개발 프레임워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기존의 개발 방식들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건데 여기다가 로우코드 솔루션을 녹이려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시스템 간의 매칭이라든지 뭐 사전 작업이라든지 나는 이 솔루션 가지고 개발할 건데 이 요건들에 대해 가지고 별도 시스템에서 트래킹을 하고서 관리를 한다라고 평가 비효율적이죠. 그러면 비효율적이고 추가적인 업무가 붙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거를 저희가 아예 전체 로우코드에서 환경에서 개발 프레임워크를 맞추시면은 실은 거기에 특화되어서 아까 첫 단계에서부터 단일 플랫폼 안에서 처리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는 것과 저희의 개발 프레임워크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그런 평가가 사전에 이루어져 있고 배포까지 진짜 개발 과정을 플랫폼 기반의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개발하시고 배포하시고 난 후에 이후에 운영단에서 거버넌스를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비즈니스 가능성에서 200명 정도 사용한다고 봤는데 업무가 최적화가 되어 있지
혹은 내 예측이 틀려가지고 5명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한다라고 하면 이 시스템을 유지할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보면서 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건지 보시고 라이센스적인 비용을 줄이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내가 설계단에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다. 사용자가 도중에 어디서 이탈하는지를 계속 보시고 이 5명 200명 중에 사용해야 되는데 왜 안 사용하는지 이탈하는지를 보시면서 계속적으로 업무 최적화를 거기에 맞는 업무를 계속적으로 고도화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는 프레임워크가 같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기존에 그러면 개발부서와 운영부서 혹은 여러 가지 기존의 어떤 시스템들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존의 어떤 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나 아니면 조직에서 이런 로코드 기반의 개발 플랫폼 워크플로우를 도입한다고 했을 때 기존의 이거를 한꺼번에 변화시키거나 다 바꾸기에는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도입 과정에서 그런 트러블 슈팅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관점에서는 실은 이 업무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코드를 처음에 저희가 진입할 때에는 첫 번째 대상 시스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시스템들을 더 이상 이제 유지보수가 어렵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빠르게 필요해가지고 빠르게 개발이 필요한 시스템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로우코드로 대상을 해보겠다라는 스타팅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럼 그 시스템부터 이 프레임워크를 활용하시면 돼요. 전체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다 보면은 프레임워크가 뭐 종국에는 바뀌겠지만 초기에는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대상 시스템이 아마 정해질 겁니다. 로우코드를 하고자 하는 그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한번 몸으로써 그래서 개발에 맞는지를 평가하실 수도 있고 거기에 자사에 필요한 KPI라든지 추가적인 요건들을 넣으실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뭐 나중에 또 설명해 주시겠습니다만 그 이제 변화하고자 하는 어떤 플랫폼 혹은 기존의 어떤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서비스 나우의 앱 엔진하고 연동이 되거나 이게 잘 되어야지 이걸 도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연동성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증들이 많이 되어 있으신가요? 저희가 한 200여 종 이상의 솔루션들하고 이미 연동을 저희가 관리하고서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래서 이미 검증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저희가 어떤 영역들에서 사용되는지 말씀을 드리면서 해당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까 전에 이제 거버넌스에서 말씀드리면은 앱 개발 요청서부터 그 다음에 배포까지 전체 과정들을 관리하시면서 중복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이 데이터의 백도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시고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은 개발자들과 현업 대상자들에서는 보완된 가드레일 안에서 허용된 중앙 IT가 통제하시면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게끔 하는 저희의 거버넌스를 같이 제공해드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를 통해 가지고 아까 말하셨던 보안 요소라든지 이런 리스크를 통해 리스크 때문에 도입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통제된 환경에서 더 효과적으로 효율화를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는 프레임워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 거버넌스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거버넌스가 더 이런 개발 프레임워크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왜 더 중요해지고 있나요? 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거버넌스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검증되지 않은 비개발자분들도 와가지고 개발에 참여하시다 보면은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임직원 정보가 외부로 외부라든지 많죠. 임직원 정보가 내가 임직원 정보를 활용해야 돼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권한 통제가 안 돼가지고 외부 사용자가 와가지고 임직원 정보를 보고 계신다라든지 아니면 허용되지 않은 대상자들한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실은 노코드에서는 거버넌스가 핵심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방지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가드레일을 셋업을 해주셔야지만 맞죠. 로우코드로서 빠르게 하실 수. 뭔가 쉽게만 개발하는 거가 전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제한된 그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서비스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노코드 로코드 하니까 뭔가 쉽게 개발하는 것만 사실은 그 어휘 자체가 그런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쉽게 개발하니까 뭐 담당자들도 쉽게 개발하고 뭐
개발자가 아니라도 다 개발하고 뭐 이런 세상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꼭 그게 아니군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개발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이미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고, 통제하기 위해서, 통제나 이제 전체적인 거버넌스가 셋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선 너도 나도 하게 되면은, 쉽지 않은 환경이 올 수 있겠죠. 아까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보다 더 실제적으로 로코드 기반의 개발 플레이 어떻게 접근해 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이 계속 이렇게 좀 잡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데모를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로코드 개발 환경이 어떤 프레임워크를 타고 가는지에 대해서 신규 업무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한번 이게 진짜 도입되는 게 수월한 거야? 그죠? 맞습니다. 예. 제대로 되는 거야? 이거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업 담당자하고 결국에는 이 특정 신규 업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핵심은 현업 담당자에서 출발하고 개발자들도 존재하실 거고 그 다음에 운영관자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현업 담당자 입장에서 먼저 출발해가지고 좋습니다. 신규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현업 담당자는 저희가 데모 시나리오에서는 특정 이제 공항의 직원에서 항공기 지연을 관리하시는 업무 담당자로 그래서 현업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뭐 특정 그 항공기 지원을 위한 뭐 스태프 이슈라든지 아니면 게이트 이슈라든지 수많은 이슈들이 있죠. 수많은 이슈들을 통합해서 관리하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 타 지상직 분들한테 업무를 전달하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라고 하고 제가 데모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런 이슈들이 만약에 터지게 되면 굉장히 일이 많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현업 담당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내 일을 효과적으로 좀 만들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 좀 많으신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표정은 되게 행복해 보이는데. 중요한 업무를 하시고 계시니까요. 예. 자,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롤이 있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현업 담당자이군요. 네. 그래서 실은 조금 더 가정을 더 추가하면은 이미 서비스 나우로 예를 들어서 항공권 편에 대한 관리를 수행한다라고 보고 자기가 이제 나는 지원 업무에도 도입을 하고자 서비스 나우 플랫폼을 이미 보시고 내가 이제 이 아까 전에 지원 업무에도 한번 도입을 하고자 한다라고 해서 신규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항공편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비즈니스 평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비즈니스랑 기술 관점의 평가를 하기 위한 요청을 여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아, 본인이 이런 것들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다.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다. 네. 아, 일단 먼저 제안을 이렇게 하는 거군요.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그게 이제 시티즌 데벨롭먼트군요. 저희는 시티즌 데벨롭먼트라는 프레임워크의 명칭으로 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현업 담당자가 직접 다 개발하는 거가 아니라 그런 요청서부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시티즌이라고 봐서 그렇게 해서 수행한다라고 말이죠. 기존에 이제 이런 현업의 담당자가 어떤 개발을 요청했을 때는 리퀘스트만 하고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해라고 하는 그런 기획 쪽에만 했다고 하면 그 롤이 이제 좀 많이 바뀌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실은 조금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시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패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과정은 저희의 기존 프레임워크에서는 다음 과정은 이제 개발팀한테 요건을 전달하고 끝나는 거가 아니라 개발팀이 정말 맞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결국은 매번 이터레이션을 같이 도시잖아요. 현업 담당자가 리퀘스트에서 끝나는 거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개발 담당자하고의 협업하는 부분들을 이게 아니라니까 이거를 못 알아듣으세요? 저도 전직 개발자다 보니까 그 과정을 많이 겪었죠. 아니, 왜 이걸 이해를 못하지? 그런 걸 계속 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한 현업분들도 특히나 이렇게 설명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느낌적으로 이 정도 데이터에는 이런 업무를 수행해야 돼. 그러니까 똑같은 걸 사물을 가지고도 이거를 바라보는 뷰에 따라서 바라보는 뷰가 다르거든요. 현업 담당자와 또 개발과 운영과 각각 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과제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개발 프레임워크가 그런 역할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조금 더 효율화해주는 부분들을 알겠습니다. 계속 보시죠. 그래서
개발 요청하게 되면은 중앙에서 이제 운영 관리자는 운영팀은 거기에 따른 것들을 한번 보아가지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저희가 예시를 드렸던 네. 예를 들어서 항공편 관리하는 내 시스템에 이미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혹은 이미 개발이 타 부서에서 지원 업무를 그러니까 지상직에서 이미 네. 만드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한번 평가해 보시고 정말 다른 시스템하고의 별도로 개발이 필요한 건지를 보시고서 네. 혹은 평가를 하는 거군요. 평가를 하는 거죠. 그리고 허용된 데이터들이 어느 정도가 있을지 여기서 현업이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운영 관리자가 여기서 덧붙여가지고 아까 전에 말한 이터레이션들을 효율적으로 돌릴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저희의 두 번째 스텝이라고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발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케이.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예, 이렇게. 승인을 받고 이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네. 했을 때 네. 그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실제로? 실제로 현업 담당자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저희가 아까 전에 생성형 AI를 말씀드렸는데 한번 네. 데모 영상을 보면서 네네네. 저희가 어떤 과정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현업 담당자는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을 아까 전에 개발 부서한테 요건을 전달하듯이 플랫폼한테 자의 요건을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요건 문서들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의 접근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입력받아야 되는지 혹은 거기에 따른 프로세스들 수행해야 되는 프로세스들에 대한 정의들 뭐 필드들이 어떤 타입이 있고 네. 어떤 정보들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이 정보들을 받았을 때 어떤 부서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지 네. 내가 하는 업무가 정의서가 나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네. 정의를 신규 서비스 개발하실 때 개발자들한테 전달하셨던 거를 네. 플랫폼한테 전달하시면은 플랫폼이 이제 업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고 거기에 맞는 개발 요건을 바로 만들어줍니다. 개발 문서를 정리해 주시고요. 거기에 필요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놓치기 쉬운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데이터랑 인터페이스만 만드는 거가 아니라 거기에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과정들의 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줌으로써 네네. 만들어진 어플리케이션들이 테이블뿐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필요한 사용자 롤들까지도 네. 초반 버전을 같이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입력받아야 되는 부분들을 바로 만들어주는 거가 저희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정보를 입력받아야 되는 페이지를 만드실 때도 바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항공기 지원 업무를 실제 인시던트가 발생했을 때 봐두실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저희의 생성형 AI를 통해가지고 플랫폼들을 직접 참석해서 바로 만드실 수 있게끔 이 페이지를 바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거기서 방금 전에 이제 생성 AI를 만들듯이 이 페이지들도 다 이제 자연으로 만드실 수가 있고요. 어떤 데이터들 연결하는 것들 조금 뒤에는 생략하긴 했지만,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정의서를 기반으로 현업 담당자는 바로 자기가 입력받아야 되는 아까 만들어진 페이지입니다. 그 페이지를 바로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지원 업무가 발생했을 때 지원 인시던트를 관리하실 수 있는 시스템을 바로 이제 현업 담당자가 업무 정의서를 기반으로 만드시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하는 거가 저희의 이제 플랫폼의 개발 프레임워크의 첫 번째 단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그 업무를 수행하고 하는데 이제 고도화에 대한 요건이 나올 수밖에 없죠. 내가 이제 내가 업무 정의서대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옆 부서에서는 더 좋은 인터페이스에 뭐 중앙으로 관리되어 있는 UI, 특별한 UI 화면이라든지 보니까 더 좋은 시스템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요건을 추가적으로 워크플로우를 확장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도 시스템을 하나 초기 버전을 만들고 내가 이거를 전체 부서 대상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더 필요한 기능을 그렇죠. 계속 고도화 시켜나가죠. 시켜나가는 부분들을 확장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고도화 요청은 또 동일하게 저희의 아까 전에 프레임워크에 녹아서 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리퀘스트를 하는 거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생성형 AI를 통해 가지고 인시던트들도 자동 요약을 생성해주고 그래서 내가 지연 업무에 대해 가지고 시점마다 특정 인시던트를 발생하고 있는데 종합적인
요약문을 만들어준다라든지, 네. 그리고 그 지원 업무를 조금 타임라인을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화면들. 이미 서비스 나우를 도입했다고 가정했다 보니까, 타 시스템에서 사용하시는, 뭐 고객 관리나 이런 거 사용하시는 걸 보고, 이런 거, 우리도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렇죠. 이거는 현업 담당자가 실은 아까 전에 생성형 AI로서 많이 하실 수는 있겠지만, 뭐 전문가분들은 빠르게 하실 수 있겠지만, 개발자의 투입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개발자가 해야 되는 영역이죠, 이 영역들은. 내가 보셨던, 뭐, 저희 회사에 맞춰져 있는 UI 요건이라든지, 표준이라든지, 약간 한 사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전체 부서, 혹은 특정 요건의 개시국종에 고도화를 했을 때에는 이제 개발자가 투입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개발자가 해야 되는 역할에 조금 더 집중을 하면서 수행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이제 개발자를 통해서, 개발자는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만들어진 인재 업무 정의서는, 개발 정의서는 생성형 AI를 만들어지는 거 보고 파악하실 수 있고 바로 투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의서가 나와 있으니까요. 실은 개발자의 언어로 녹아들어져 있는 문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번 개발자가 참석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 그다음에 어떤 것들이 고도화 요건에 필요한 건지 내가 이해하는 과정들이 정의서를 보시고선 빠르게 투입하실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자기 업무 개발에 집중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뒷단의 이제 프로세스들, 예를 들어서 생성형 요약문을 만들어주는 백엔드의 프로세스를 추가적으로 만들고 거기에 UI에는 어디다가 넣을지 아까 전에 말한 타임라인들을 로우코드 저희의 개발 환경인 뭐 드래그 앤 드랍을 통해 가지고 타임라인의 UI들을 조금 더 만들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뭐 데이터들을 타임라인으로 전송해야 되다 보니까 요약문에서 끝나는 거가 아니라 요약문을 별도 이제 코드를 제이슨 코드로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들 결국에는 코드 생성하는 부분들까지도 바로로 개발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 자기가 필요한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생성형 AI나 혹은 이미 만드신 모듈이 있다고 하면은 모듈들을 활용해가지고 개발을 통해가지고 빠르게 만드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을 플랫폼에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자기가 개발해야 되는 것들을 로우코드 환경에서 빠르게 개발을 함으로써 그들의 이제 타임라인을 만드는 것도 그리고 데이터 표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코드들을 별도 생성 없이도 빠르게 만드실 수 있게끔 하고 이제 작업이 끝나면은 운영 관리자한테 이제 배포 요청을 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작동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제대로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배포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이제 운영자들은 보시고 판단하시고 사용자는 이제 원하는 서비스를 더 빠르게 받으실 수 있게끔 아까 제가 기존 프레임워크에서 이터레이션이 많이 돌던 것들을 효율화하면서 빠르게 이제 자기 서비스들도 보다 빠르게 받고 개발자들도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고 현업 담당자들도 기존에 해왔던 방식들대로 빠르게 이제 정의서를 생성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전체 프레임워크를 효율화하고 거기에 이제 지상직에다가 연결하기 위한 뭐 메신저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바로 연동을 하면서 서비스를 하실 수 있게끔 하는 부분들이 저희의 개발 프레임워크의 전체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개발 프레임워크를 보니까 실제 뭐 현업의 담당자부터 개발자, 그다음에 관리자, 그다음에 IT 운영자까지 다 포함해서 동일한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가시성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게 동일한 플랫폼에서 다 같이 있던 스테이터스라든지 진행 상황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훨씬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로우 코드를 도입하는 데에 핵심은 결국에는 기존의 업무를 효율화하는 부분들에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효율화하는 대상들을 로우 코드로서 활용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저희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결국에는 로우코드 플랫폼으로 엔터프라이즈 전반에 이제 어플리케이션들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을. 현재 지금 하고 있는. 현재 하고 있는 사용하는. 플랫폼으로. 그래서 뭐 당연히 이제 IT, 시스템 관리 운영 측에서 IT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시스템 주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요. 그 시스템을 부서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으로 많은 거가 실은 재무 쪽, ERP 쪽에. ERP 쪽이 많네요. 어떻게 보면은 ERP는
결국에는 아까 전에 말한 산업군이라든지 네네. 규제, 지역 규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네. 프로세스가 제일 많이 어떻게 보면은 상용 솔루션들이 모든 영역을 커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많은 부분 커스터마이제이션을 이뤄가지고 사용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커스터마이제이션 하는 프로세스 자체도 각 고객사, 각 환경마다 네. 표준화되어 있는 네. 프로세스들이 네. 결국에는 자기의 자사의 규제 표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표준에 맞춰가지고 활용하려다 보니까 네. ERP 영역에서도 많이 그러겠네요, 진짜. 네. 서플라이 체인이라든지, 그렇죠. 파이낸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네. 기존에 있는 ERP를 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뭔가 우리만의 어떤 서비스화 하기에 한정적인 네. 그런 리소스, 새로 뭔가 개발하기도 쉽진 않고.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ERP하고 연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같이 붙어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어려웠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많은 부분들 SAP나 ERP 쪽에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많이 들어가죠. 네, 내 업무에 도입하기 위해서 장기 프로젝트를 돌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영역에서도 조금 저희 이따 사례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ERP 업체에서도 이런 뭐랄까요? 이런 개발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영역들에서도 또 그 솔루션하고 활용하고 있는데 특히 ERP 업체에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ERP 업체에서 제공하는 솔루션 내에서 그 솔루션 내에서 연동이 다 이루어지고. 그렇죠. ERP 업체들은 많은 솔루션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거기가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실상은 네. ERP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영역에서는 다른 베스트 오브 피드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자체 개발한 솔루션들 로컬에서 제공하는 로컬 업체 거에 사용하실 수도 있는 경우들도 많으시잖아요. 그 경우에는 실은 이 플랫폼이 ERP에 특화되어 있으면은 그 영역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전반에 그걸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차별점이 있다라고 그런 말씀. 확장성이란 측면에서도 지금 서비스나우의 앱 엔진이 장점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밖에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지금 쓰고 있네요, 실제. 네, 실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어떤 도메인 혹은 영역에서 다 쓰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빠르게 만드시고,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기존 업무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는 개발자들이 수요 대비 엄청 부족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시스템에 대한 요건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네.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업무들에 대해 가지고 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앱 분류 이건 어떤 측면인가요? 오른쪽에 있는 건? 앱 분류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저희 아까 전에 상용 솔루션들을 확장해서 사용하는 거냐? 새로 만들 거냐? 새로 만들 거냐라고 했을 때 거의 비등비등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새로 만들기도 새로 하고, 만들기도 하고 기존에 있는 거를 애드온해서 쓰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앱 분류이고, 그러니까 신규 앱뿐만 아니라 확장하고 하는 한 측면에서도 쓸 수 많이 있다.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로우 코드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저희 사례를 조금 더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로우 코드 개발을 통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하다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 속도를 자동화함으로써 비용 절감을 한다라든지 로우 코드를 통해 가지고 비용 절감, 개발을 통해 가지고 개발을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보다 많은 개발 리소스를 확보하는 경우들이 저희가 대표적으로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관점에서 조금 더 사례를 조금 더 저희가 정리된 걸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제조 대기업 사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사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서비스나우 기반으로 지금 저희 이제 제조업체가 인더스트리 4.0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들 많이 지금 도입하고 있으시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저도 이제 그쪽 영역에서 개발을 진행을 많이 해왔었는데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들어가 보시면은 특정 이제 SCM, 그 다음에 시스템들, 다양한 시스템들을 한 페이지에 모아놨을 뿐이지, 시스템들이 들어가면은 이제 다른 시스템의 UI나든지, 다른 시스템 환경들이 나오고,
그리고 SCM하고 그 다음에 스케줄링하고 연결하는 과정들도 네. 진행해가지고 어려워서 네.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 제조 제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4.0을 대응하기 위해서 전사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을 만드는 데에 결국에 이제 플랫폼적인 접근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플랫폼에 서비스나우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스마트 팩토리들 그리고 직원 관리하고 직원 대상들 고객하는 대상들을 통합된 환경들을 서비스나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화 기반으로 각각 시스템들 여러 시스템을 방문해야 되고 그 중간중간 담당자들이 연결시켜주는 방법들이 아니라 네. 그 시스템을 연동하고 프로세스들을 단절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연결함으로써 네. 시간과 그리고 더 빠르게 요청을 처리하실 수 있게끔 하는 통합 환경을 구축한 거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바라보는 엔터프라이즈의 환경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확장했고 통합을 이뤄낸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전에 ERP 영역에서도 많이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일본 제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ERP 현대화를 서비스나우 플랫폼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ERP 같은 경우에는 지금 SAP ECC에서 S4 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거가 가장 요즘 시장의 화두 중 하나일 거예요. 이미 그 시스템에 EOS 되는 시기도 발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그레이션이 가장 큰 이슈로 가지고 있으신데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초기에 이제 이 일본 제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ECC에서 S4 하나를 기존 방법으로 기존 방법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걸 고려했는데 비용이 프로젝트 기간과 그리고 자기네 업무들을 다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비용이 높아가지고 실은 계속적으로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요거를 그래서 CFO가 거절함으로써 다른 대안을 찾다 보니까 이제 플랫폼적인 접근으로 하면은 오히려 비용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CFO가 큰 결단했습니다. 큰 결단했죠. 어마어마했나 보네요. 어마어마했다고 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21년도에 S4 하나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거기에 붙어 있는 수많은 이제 커스터마이제이션들, 어플리케이션들을 플랫폼 위에 플랫폼 개발을 도입함으로써 그 비용, 투입돼야 되는 리소스를 절감하고, 그 다음에 라이센스적으로도 또 예를 들어서 애드온 솔루션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축소함으로써, 그리고 애드온 솔루션이 더 이상 지원되지 않는 아웃데이트된 애드온들도 많았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개발하려다 보니까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들을 조금 더 이제 완료된 모드를 제거하고, 로우 코드 환경으로 빠르게 개발을 통해가지고, 비용 절감을 이뤄낸 케이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이 일본 제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절박한 어떤 환경이 만들어졌네요.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문서화로 많이 하시는 분들 시스템들이 낙후가 되어 있고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적으로 조금 더 절박하기 때문에 빠르게 도입하는 케이스가 나오실 수도 알겠습니다. 현명한 어떤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으로 봤을 때도 뭔가 어떤 단순 ERP에 종속되는 게 아니라 어떤 플랫폼에서 본인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고 계속할 수 어떤 연장선 상에서 이런 것들을 해 보겠다라고 판단하는 건 큰 결단이었던 것 같고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엔터프라이즈 레벨하고 ERP에서 대표적인 사용 거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양한 고객들, 아까 전에 다양한 부서에서 빠르게 만드시는 것들, 그리고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절감하시는 효과들을 많이 보고 계십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나우의 로우코드 솔루션을 조금 소개해드렸는데요. 알겠습니다.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개발 환경을 좀 쉽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봤다가 실제로 이거를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환경에서 녹아들여서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고 어떤 부분들이 장점으로 부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어서 굉장히 더 효과적이고 실제적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통 개발 쪽에서는 개발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진 않아서 들으시는 분들도 꽤 좋은 정보를 얻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질문들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고 있고요. 지금 뭐 담당자께서 실시간으로 계속 답변을 주고 계시긴 합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올라왔던 질문 중에서 제가 선별해서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고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손민지님 질문인데요. 연동되는 ERP 솔루션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습니까? 뭐, SAP는 방금 말씀하신 뭐, 도전이라든지 국내 여러 가지 또 ERP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또 그런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ERP 솔루션에 대해 가지고 제한은 딱히 없는데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 전에 말했는데 200여 종 이상의 솔루션들에 대한 연동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서비스 나우가 바로 제공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외의 대상들, ERP 솔루션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 더존이라든지 로컬 벤더들에 대해 가지고 혹은 자체 개발한 ERP도 있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 경우에는 실은 연동을 지원해드리고 있는데 연동 프로토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같이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가지고 물론 한번 작업은 필요합니다. 모듈화하는 작업들은 필요하지만 그 모듈화를 통해 가지고 ERP 연동을 유기적으로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제한은 없지만 특정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로컬 솔루션들이 아직 뭐 대표적일 수 있겠는데요. 혹은 자체 개발한 ERP들 거기는 추가적인 공수는 들어갈 수는 있다라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솔루션에 가지고 있는. 알겠습니다. 기본적인 제한은 없으나 국내나 뭐 특별한 어떤 ERP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전 작업들이 필요할 수 있겠다. 예. 그 다음에 문주웅님 질문인데요. 기업에서 ERP 클린코어 구축 전략을 최적으로 수립하려는 경우에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건 뭐 제 입장에서 답변 드릴 수밖에 없긴 한데. 그럼요. 네. 사실 예. 이제 답변이라고 하는 게 네. 정답이라기보다는 나의 의견. 예. 뭐 매니저님이 생각하는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ERP 클린코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희 대표적인 일본 제조 대기업 사례도 ERP 클린코어 구축 전략들의 하나였고요.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실은 저희의 많은 사례들이 ERP 클린코어 사례들이 다 다른 이제 플랫폼으로 접근하다가 이제 실패해가지고 돌아오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예, 근데 이제 시스템 복잡도에 대해 가지고가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 ERP 업무들을 구축 전략을 짜실 때 결국에는 고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어떤 다양한 시스템들과 연동이 필요한지 이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달아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정리하는 데에 어느 정도 복잡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시는 거가 실은 이 복잡도가 높아질수록 난이도는 높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대상들이 이 프로세스 복잡도를 보시면은 어떤 대상들이 ERP에 남아야 되고 클린코어를 하더라도 ERP 영역에서 수행해야 되고 어떤 대상들이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개발로 올라와야 되는지 대상들이 조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연동 환경에 대한 그러니까 전반적인 ERP 환경에 대한 분석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그 전략이 같이 나온다라고 저희는 인지하고 있고 그거 기반으로 이제 어떤 대상들이 플랫폼으로 개발해야 되는 거고 어떤 대상들이 ERP에서 수행해야 될 변화가 필요해야 된다라는 이해했습니다. 하실 수 있게끔 그런 저는. 부분들도 뭔가 이제 매니저님과 상의를 통해서 그런 가이드가 좀 컨설팅이 필요하겠다 이런 영역이겠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소개는 안 드렸는데 그 ERP 환경을 분석해주는 솔루션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지만 그 솔루션 통해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날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초청해 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솔루션도 있다. 예. 그 정도까지. 자, 이형준님 질문입니다. 현업 담당자뿐 아니라 일반 개발자도 뚝딱 금방 만들어서 사용한 적은 없었나요? 일반 개발자 생산성도 이를 통해서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의견이기도 하고. 네. 이게 실은 제가 저한테 딱 맞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오기 전에는 저도 이제 비전을 바라보고 왔는데 정말 될까 하는 저도 의문은 많았었는데요. 본인이 왜 조인하기 전에 과연 될까? 저도 그냥 계속적으로 제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케이스였으니까요. 그렇죠. 저도 이제 더 빠르게 만드실 수 있더라고요. 실제로.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제 백엔드 개발자였거든요. 네. 저희가 이제 풀스택 개발자라고 말씀하시지만 각각의 이제 영역들이 있죠. 친숙한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영역에서는 생산성이 친숙하지 않은 영역에서는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로우-코드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그 영역을 최대한 빠르게 만드실 수 있어 가지고 일반 개발자들도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재사용 가능한 모듈들도 있고 네. 기본적인 템플릿이 다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만드실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여쭤보는 건데 어느 정도 생산성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가 프론트엔드가 워낙 약해가지고. 네, 저는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많이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예전에 한 일주일 정도 걸리던 거를 하루 만에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비약적으로 진짜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하셨던 거 풀스테이크 다 이렇게 지향하는 바이긴 합니다만 본인의 어떤 도메인과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거 외에 다른 영역들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훨씬 더 투여되고 나 이것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는 환경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커버하거나 보완하는데 로코드 기반의 개발 플랫폼이 훨씬 더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러면 일반사들한테도 당연히 더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균님 질문인데요. 노코드, 로코드 코드로 개발을 하게 되면 쉬워져도 과도적으로 개발하게 되어서 거버넌스에 맞지 않게 운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실은 저희 아까 전에 관리 도구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반적인 이제 평가라든지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운영 조직은 셋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같이 결국 관리 도구를 바라보기 위한 운영 조직의 업무에 맞춰가지고 이제 조직이 셋업이 되고 는 거 필수적이고요. 그 조직이 전반적으로 컨트롤하시면서 운영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리는 가이드라인, 레코멘데이션들은 저희는 이제 별도 COE라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중앙 개발하시는 개발 프레임워크를 하시는 조직들이 수행하셔도 되고 별도 조직으로 셋업해도 되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통제력이 강화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거버넌스 된 환경에서 운영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벌써 거의 1시간이 됐습니다. 시간이 거의 약속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마지막으로 뭔가 이제 로코드 기반의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한번 도입해 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도 또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처음에 이런 솔루션들을 도입을 할 때 담당자 부서들도 각각의 어떤 생각들이 다르실 것 같기도 해요. 개발 부서 다르고 또 실제 운영자 다르실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 새로 도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도입 단계에서 어떤 부분들을 회사에서 좀 준비를 하고 어떤 부분들이 뭐 선행돼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런 부분들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직이라든지 이런 고려들도 필요한데요. 실은 많은 로우코드 솔루션을 로우코드를 도입하겠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들은 되게 리스크가 큰 거고 특정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관점에서 결국에는 같이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고도화하실 때 고려 사항들이 동일하게 로우코드 플랫폼에도 동일한 고려 사항들이고요. 그 고려하실 때 어떻게 보면은 더 효율화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인 거고 그 고려하는 요건들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도 나아서 이후의 운영까지 고려해가지고 효율화하는 관점까지 추가하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로우코드를 도입하는 그 방안이랑 동일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매니저님 말씀은 저희 뭐 기업이든 조직에서 노코드, 로코드를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생각해서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기존의 어떤 개발과 서비스의 어떤 프로세스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노코드 플랫폼, 개발 프레임워크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내가 당장 어떤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노코드, 로코드의 개발 워크를 해서 얼마나 비용 효율적으로 애드온해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점차 확대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부담 가지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동일한 업무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이쯤에 시그니처 질문하고 오늘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죠? 김대용에게 노코드, 로코드 개발 플랫폼이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문조사도 오픈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답변해 주시면 더 좋은 웨비나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로코드 개발 관련된 플랫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확실히 이 서비스나우가 이런 전체적인 플로우를 잘 만드는 회사다 이런 생각이 들고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서비스 나우의 모든 이런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들이 이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서 더 신뢰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준비되셨죠? 네. 김대용에게 로코드 개발 플랫폼이란? 저는 이제 새로운 업무 일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뉴노멀 얘기하잖아요. 로우코드 플랫폼이 실은 결국에는 개발 과정들을 일상처럼 이제 하실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는 솔루션이다 보니까 로우코드를 아까 제가 말한 쉽게 만드는 거가 중요한 거가 아니라 개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할지, 어떻게 효율화를 할지 하는 것들. 어떻게 보면 효율화된 업무로 개발을 수행하실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는 새로운 일상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앞으로의 이런 개발 업무뿐만 아니라 운영, 여러 가지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예전과는 많이 좀 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런 기업 문화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프로세스의 혁신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말씀하셨던 서비스나 왜 이런 앱 엔진이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더 고도화시키고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더 바빠지시길 바라보겠습니다. 아주 오늘 흥미로웠고요. 다음에 또 업데이트된 내용 가지고 또 웨비나에서 또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흥미로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치맨 웨비나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저희 이치맨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희 웨비나도 있습니다. 내일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오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